사람이지. 아, 게임계에서는 유명한 애죠. 어? 인터넷에서 여기는 와, 혹시 강남보다 더 많이 잡히는 것 같아. AP들이. 어? 더 오신 거죠? 또 이렇게 좀 퍼블릭하게 하긴 또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되게 어쩌다 보니 쉘 프로그래밍을 하게 됐는데 좀 부족하더라도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질문 있으면 같이 탐구해서 해결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쉘이라는 용어가 지금 좀 셀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이 쉘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또 관련된 도구들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그리고 좀 더 응용 사례를 넓혀가지고 좀 공공 데이터를 한번 추출해서 사용하는 거를 목표로 제작을 했고요. 일단은 순서는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하고 쉘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스크립트 작성하는 샘플 같은 것들 같이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쉘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쉘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한 도구들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하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드리면 먼저 쉘 혹은 뭐 어디서는 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 조개 껍데기 같은 껍데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럼 실제 껍데기와 알맹이를 구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 우리 알맹이는 이제 커널이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OS 그 시스템 콜 포함한 이런 그 운영 체제 전반을 얘기할 수 있고요.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실제 섹션 넘버 2의 실제 매뉴얼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들어있는데 우리가 아마 C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printf 뭐 이런 문장 쓰잖아요. 그게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시스템 콜로 이렇게 변환이 돼서 컴파일 되는데 이렇게 write, read, open 뭐 이런 내부적인 OS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콜이고요. 그다음에 표준 입출력이라고 하는 거 아마 아실 텐데 여기서는 이제 입력, 출력, 에러 이렇게 각각 0, 1, 2를 사용하는 파일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번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보통 잘 끝났냐 아니면 뭐 이상한 상태로 끝났냐 이렇게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를 종료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0은 다 이제 정상인 상태고 나머지는 비정상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ls라고 하는 뭐 파일 리스트를 보는 커맨드가 있는데 방금 ls라는 명령이 제대로 끝났냐 확인할 때 이렇게 보면은 달러 물음표 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상한 파일명을 지정해가지고 확인해 보면 이제 0이 아닌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사용한 커맨드의 종료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상태를 가지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if문 이런 데서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스크립트라고 하는 용어는 뭐 원고 혹은 대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한 어떤 쭉 그 나열된 그 커맨드들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할 스크립트 쉘 스크립트를 쭉 작성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CLI는 아마 많이 아시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보통 터미널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이 정도 용어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쉘에 들어가면 좀 따분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일단 쉘이 뭐냐, 처음에 등장한 건 이제 유닉스에서 원래 명령 해석기가 있긴 했었지만 이제 좀 확장성이나 이런 게 좀 어떤 조건을 처리하거나 이런 상황을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편이어가지고 이제 그 사용자들이 좀 편한 환경을 제공해주자 해가지고 이제 등장했는데요. 그때 이제 본 쉘이 이제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런 쉘들이 있다. 뭐 C쉘, 콘쉘, 뭐 본 어게인 쉘 쭉 있는데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일단 처음에 만들어진 쉘이 본 쉘인데 그 AT&T 벨 연구소에서 스티브 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본 쉘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리지널 쉘이라고 얘기하고 기본적인 어떤 히스토리나 내장 계산 기능 등이 있습니다. 달러가 뭐냐면 여기 프롬프트, 기본 프롬프트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게 C 쉘인데 이제 약간 C 문법이 조금 가미된 쉘인데 퍼센트 프롬프트를 사용하고, 여기서는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뭔가 별명을 지어주는 기능이나 C 언어와 유사한 표현식을 또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쉘이었습니다. 그리고 콘 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C 쉘 다음에 나온 쉘로, 이제 C 쉘이 너무 C 문법을 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사용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본 쉘을 조금 더 그 콘 쉘의 기능을 조금 차용해가지고, C 쉘의 기능을 좀 차용해가지고 좀 관련된 프로그램 편의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C 쉘이 좀 느린데 상대적으로 빠른 쉘이고요. 이렇게 이제 쉘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그 뒤에 리눅스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쉘들은 이제 좀 어떤 저작권이나 특허권 이런 게 좀 있는 거라서 이제 새로 작성된 GNU 본 어게인 쉘 해가지고 이제 등장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쉘들의 좀 기본 기능들은 다 가지고 플러스 알파인 형태로 이제 작성된 쉘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쉘의 기능을 보면 먼저 명령주를 해석하는 기능이 이제 기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가 뭔가 입력한 명령들을 쭉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잘 구분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주는데,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프로세스 리스트를 뽑아서 그 다음에 정렬을 한 다음에 페이지 단위로 보여줘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쭉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우리 어떤 특정 조건이 되었을 때 뭐를 해라, 이런 식의,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데, 저기 1이 0보다 크냐 그러면 5를 출력해, 이런 의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쉘을 운영을 할 때 이제 이건 OS가 제공해주는 그 인터페이스이다 보니까 이제 OS의 이제 그 운영 형태에 따라서 뭐 접근 권한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기의 어떤 환경 정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명령을 찾을 때 찾을 경로 같은 것들도 있고, 기타 어떤 사용자 환경들이 좀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이 정도이고, 그 다음에 쉘이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뭔가의 명령을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혹은 실행을 하게 되면 그 하위 프로세스로 그 명령을 실행을 해줘요. 실제로는 이제 내부적으로 포크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복제를 한 다음에 복제된 자식한테 새 명령을 그 입혀가지고 동작을 시키고 끝날 때까지 부모는 기다리는 형태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조금 그림을 그리게 되면 먼저 그 내용을 읽어요. 커맨드를. 그러니까 입력
그 뭐 텍스트 형태의 커맨드가 있겠죠. 그 커맨드를 읽어서 이게 커맨드이면 커맨드인지를 일단은 검색을 하고 실제 자기 쉘이 가지고 있는 내장 커맨드일 수도 있고 없으면 다른 외부 프로그램을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일단 내장 커맨드이면 내장 커맨드로 해석을 하고 바로 이제 그 결과를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커맨드가 아니면 일단은 이제 하위 프로세스를 생성을 시켜요. 그다음 자기를 복제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커맨드를 찾게 되는 거죠. 찾아서 찾은 커맨드가 컴파일된 커맨드, 그러니까 실행 파일이라고 얘기하죠. 실행 파일이면 그 복제한 자식 프로세스에 이제 내용을 입힌 다음에 서브 프로세스로 동작을 시키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그 뭐 여기선 스크립트라고 보면 되겠는데 스크립트가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종료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좀 재미없죠? 일단 간단하게 쉘 스크립트 이제 맛보기로 여기 스크립트 01.sh라는 이 확장명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해볼게요. 이런 내용의 그 파일이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그 파일을 지금 이제 원래 샘플로 제가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너무 큰가? 자, 여기에 제가 파일을 하나 방금 이게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폴더만 잔뜩 만들어놨다. 예, 스크립트 01이라고 하는 파일을 그냥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었는데 보통의 경우는 점 슬래시하고 그 실행을 해주면 이제 실행이 돼요. 이렇게 결과가. 근데 처음에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게 되면 기본 파일은 아까 뭐 umask 뭐 이런 걸 썼었는데 이 숫자에 의해 가지고 기본 파일이 생성되는 그 퍼미션이 결정이 되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여기서 6 너무 깊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면 실행 권한이 없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그냥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바로 이제 실행을 해보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보면은 여기 다른 파일하고 보면은 X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빠져 있어요. 이게 보면 3개씩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되는데 앞에 3개는 이 사용자가 접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다음 뒤에 3개는 이 그룹이 접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고 그 외에 사용자들의 이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인데 X라고 하는 게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R은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권한, W는 파일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이 디렉토리에 보면은 여기 보면 점이 있고 점점이 있는데 점이 현재의 디렉토리예요. 그리고 점점은 상위의 디렉토리고 현재의 디렉토리의 권한은 여기 보면은 디렉토리의 R 권한은 파일의 목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고요. 디렉토리의 W 권한은 파일을 생성하거나 지울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리고 X는 이 디렉토리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CD 해가지고 폴더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X고요. 제일 앞에 있는 아까 D라고 써졌던 게 이제 파일의 타입을 의미하고요. 이 파일의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7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너무 새길로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근데 골뱅이가 네. 시스템 파일이에요? 아니면 플러스가 시스템 파일이에요? 이 골뱅이는 좀 특수한 그 파일 어떤 접근 권한을 의미하는 건데 OS마다 약간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보통 맥에서 보면 네. 골뱅이는 안 지워지잖아요. 아, 여기 지금 이 골뱅이 네. 말씀하신 거죠? 이게 아마 OS에서 별도로 뭔가 태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부적으로 보안을 위해서 예를 들어 다운로드 파일이나 혹은 다른 형태의 파일일 때 얘가 별도로 관리를 하는 용도이지 않을까 추측을 그, 합니다. 이게 골뱅이 플러스 뭐 있고 네. 마이너스도 있고 몇 개가 되던데 네, 그럼 그 골뱅이가 되면은 안 지워지더라고요, 아예. 그거는 네, 그런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네, 그 파일에 DS 스토어 파일도 골뱅이로 시작하거든요. 아, 네. 모르겠어요. 사용은 애매해. 이게 아마 잘 특수 모르겠어요. 파일들일 텐데 보통 그 파일 얘기가 나오니까 좀 더 깊숙이 나가면 앞에 뭐 C라고 써져 있는 게 있고요. C는 이제 캐릭터 디바이스 파일이라고 해서 이런 그 캐릭터 단위로 사용할 그 라이트하는 파일이고 B로 시작하는 파일들도 있어요. 이거는 U도 있고. 블럭 디바이스 파일이라고 하는 거고 또 L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또 T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P로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링크 파일이나 심볼 파일. 네. 그 심볼 링크가 L이고 그다음 T는 뭐 스티키 비트라고 해서 디렉토리를 여러 사람이 뭐 예를 들어 같이 뭐 쓴다거나 뭐 그랬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 P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프 파일이라고 해서 또 아마 DB 좀 하신 분들은 어떤 소켓 파일을 딱 만들면 그쪽으로 소켓을 접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파일들이 또 있어요. 소켓 파일이랑 또 파이프 파일, 아무튼 여러 파일들이 있고. 자, 어디까지 했죠? 지금 많이 샜나요? 앞에 거를 잘 봐야 되는데. 네, 일단 그런 파일들을 쭉 다뤄질 수도 있고 보면은 방금 실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점 슬래시하고 tt하고 sh를 딱 보통은 아마 그냥 얘 ttt 이렇게 안 쓰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명시적으로 디렉토리 그 위치를 점이나 혹은 슬래시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 패스 경로를 이렇게 쭉 찾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패스에 있는 파일이 있으면 그 걔를 로드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점 슬래시 하고 파일명을 지정하면 현재 디렉토리는 이 파일을 실행하라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permission deny 해가지고 이제 아까 change mode라는 코맨드로 실행 권한만 좀 줘줄래?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앞에서 실행 권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저건 몰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권한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파일이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이냐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거라서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까 뭐 umask라고 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거기 그걸 수정을 하면은 또 가능한. 디폴트 그걸로 네, 할 수 거의 있죠. 대부분이 내가 만들고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호스팅 업체에서는 다 그거를 그냥 디폴트로 풀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TTC로 그냥 파일이 생성이 되니까 그냥 실행이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기본적으로 파일이 생성이 될 때는 아까 뭐 777 뭐 말씀하신 거 있지만 디렉토리의 그 권한을 디렉토리의 그러니까 디렉토리에서의 상황일 땐 777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일반적인 파일 생성을 하게 되면 666을 기준으로 파일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뒤에 마지막 비트의 값이 그러니까 실행 권한을 조금 뺀다라고 보시면 돼요. 깃에서 땡겨오면은 뭐가 행동되는 거죠? 깃은 아마 권한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깃에서 땡겨서 SH를 실행이 무조건 다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행이 되네. 이거는 좀 확인 좀 해봐야겠다. 재밌는 거네 저거. 네, 일단은 깃에서 땡겼는데 이게
실행이 된다. 방금 이제 ttt.sh는 이제 실행이 돼서 뭔가 결과를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영상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쉘 스크립트 아까 두 번째 파일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이제 조금 느낌 아니까 좀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샵 느낌표라고 하는 게 계속 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뒤에 해석기에 패스를 지정할 수 있어요. 특수하게 이 파일의 첫 라인에 이렇게 샵 느낌표가 있으면 그 뒤에 있는 그 경로의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되고, 아래에 있는 문장이 그 실행 프로그램에 이제 입력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기가 지금 뭐 본 어게인 쉘을 썼는데, 여러분이 이제 콘쉘이나 뭐 C쉘이나 뭐 기타 쉘을 지정하기도 하고, 혹은 파이썬 같은 거 아시죠? 그런 걸 지정하면 이제 아래 문장을 파이썬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 어게인 쉘이라고 이제 해석기를 지정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얘가 해석할 문장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럼 한 줄 한 줄 얘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어 하게 되면 화면을 지우는 거고, 그 다음에 에코 하면 뒤에 있는 문장을 출력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어떤 특정 변수, 여기서는 지금 뭐 변수의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date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어떤 포매팅된 그 날짜를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ps라는 커맨드로 현재 프로세스 목록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끝. 이렇게 됐죠.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이 지워지고 내용이 이렇게 쭉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쉘을 바꿨어요. 콘쉘을 실행하게 했거든요. 지금 현재 콘쉘도 여기 지금 현재 OS에 있는 상태라서 지금 동작을 할 거고, 똑같은데 아까 앞에랑 다른 부분에 에코 문장이 프린트라고 하는 내장 커맨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사용이 됐고요. 뒤에 new 라인을 안 할 때 이제 뭐 빼기 n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고요. 똑같이 ps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는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했지만 실행 권한을 주고 직접 이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점 슬래시 하고 실행을 했었고요. 만약에 이제 아예 쉘을 지정을 해가지고 뒤에다가 스크립트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실행 권한을 줄 필요 없이 그냥 너가 해석해 라고 이제 이렇게 아예 파일 자체를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옵션을 지정해서 실행할 때 그 어떤 디버깅 용도로 이렇게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점 띄고 이렇게 점하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파일명을 지정을 하게 되면 현재 동작하고 있는 쉘에다가 직접 자기가 이제 마치 입력한 것처럼 이제 자기 쉘에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한 줄씩 진행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한 줄씩 다 해석은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아까 서브 쉘을 만들어서 그 서브 쉘이 해석하도록 하고 자기는 기다리고 있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쉘에다가 바로 직접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안에 어떤 패스라고 하는 어떤 환경 변수를 바꿨다라고 했으면 자기가 쉘이 바로 적용이 돼서 아직 그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은 이제 뭐 패스 점 뭐 이런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패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기존의 변수에다가 뭐 AAA 뭐 이상한 특정 패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잠깐만요. 패스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렇게 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만약에 실행을 하고 패스를 하게 되면 자기의 패스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자기 해석기가 서브 프로세스로 돌았었기 때문에 근데 점하고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패스.sh 이렇게 하고 나서 패스를 보면은 뒤에 이렇게 붙었죠. 그러니까 자기 동작하고 있는 쉘에 반영을 할 때는 점 띄고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것 때문에 나도 제대로 동작 안 하고. 그러니까 쉘을 실행을 하면은 새로운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패스 저렇게 하고 하면은 다 없어지더라고요 항상. 그렇죠. 서브 쉘에서 다 사용하고 끝나버리니까. 근데 패스도 사라진 거였구나 나는. 그쵸. 왜 자꾸 이런- 저렇게 됐을까?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러면 쟤는 저 패스에서 추가했잖아요. 그럼 그 제 쉘을 죽이면 그 패스에는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걸 해봐야겠죠. 쉘을 죽이면 예, 여기서 엑시트 하면은 쉘이 네. 날아가잖아요. 네.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패스는 사라지는 거죠. 다시 실행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서브 쉘을 이렇게 또 띄울 수가 있잖아요. 예. 여기 딱 보면은 계속 띄울 수 있어요. 예. 계속 띄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죠. 저도 해킹당한 사람 봤어요. 아, 60만 개를 실행했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 한 줄이 C 프로그램 한 줄이면 되거든요. 파이프 파이프 그러니까 뭐 P 해갖고 실행했더라고요. 근데 P- 그걸 죽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P 오픈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부모가 그러니까 계속 이 프로세스가 계속 만들어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행 권한을 안 주는 거고. 자원을 많이 갉아먹을 수 있죠. 아까 했었고 그 아까 X 옵션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X 옵션 역할을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실행할 때 실제 쉘이 받아들이는 문장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제가 빼기 X 해가지고 붙인 실행 결과인데요. 보면은 거기 플러스하고 뭔가 문장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쉘이 해석을 하고 이제 진짜로 해석기로 전달을 하는 그 라인을 직접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달러 아까 해가지고 변수명을 지정하면 변수의 값이 바뀌어질 거잖아요. 그 변수의 값을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쉘 스크립트 자체에도 여러 가지 형태를 지정할 수 있는데 앞서서 이렇게 해석기를 지정을 했지만 점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자기 쉘에 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 쉘에서 해석을 하라 이렇게 전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 쓰는 거랑 차이가 있나? 안 쓰면은 안 이제 쓰는 건 자기 자신이 안 돼. 그러니까 점 슬래시로 실행이 안 되죠. 해석기가 없어서 지금 보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말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그걸 안 씁니다. 요 라인 자체를 안 쓰면 그러면 점 그거랑 똑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패스가 달라지겠구나. 이거는 아마 기본으로는 자기 쉘이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보니까 자기 쉘이 해석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는 애매하다. 챌린지를 한번 해봐야 될 때 되게 많았는데. 스크립트 쟤도
멀티라인으로 쓸 수 있죠. 뭐. 한 번은 바시 실행했다가 한 번은 뭐. 네. 이건 자기 쉘이 아니라 다른 디폴트 쉘이 동작하는 것 같아요. 서브 쉘이. 한 번 실행했다가 지금 해볼게요. 뭐가 돌아가나? 역시 계속 하셔야겠다. 아까 그거 두두두 실행돼 있다. 이럴 때는 저 타입이 운영 타입인가? PS 옵션이 어떻게 돼요? 차차차. 바시에서 지금 현재 내가 PID가 뭐냐를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얘가 PID고 PPID 이거는 페어런트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2715예요. 2715고 방금 실행한 녀석은 2715를 사용 부모로 하는 얘인 것 같아요. 예. 2743은 없네. 그러니까 2743. 자기 자신이 실행하는 게 아니라 새로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걸 클로ン 네. 따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진짜 팁이다. 왜 실행하면 왜 없어지는 거야? 맨날 그러고 왜 어디 간 거야? 나 혼자 네, 좋은 걸 알았습니다. 진짜 저거는 그다음에 클론을 뜨는 건지 지금 실행한 셀에서 바로 실행하는 건지 완전히 달라져요. 그다음에 이제 디버깅 아까 X 옵션 얘기했는데 V 옵션하고 F 옵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해석기 뒤에다가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문장 전체를 이 옵션으로 다 쓰는 거고 특정 영역만 이렇게 셋하고 -x 플러스 x 사이에 이제 그 영역을 지정할 걸 또 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용도는 뭐냐면 제가 안 적었네. 그러니까 x는 아까 실행하기 직전에 실행 상태 그 문장이 나오고 v 옵션을 하게 되면 현재 해석기에 그러니까 해석하기 전에 그 문장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F를 하게 되면 뭐였더라? 일단은 그냥 여기서 직접 할 수가 있어요. F하고 set F 그 다음에 ls 하게 되면 이러고 v 하고 ls 하게 되면 ls가 한 번 더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주음과 명령어 주음과 여기서 뭔가 자 이게 백코테이션이 안 쓰일 때가 있네. 이렇게 하게 되면 ls 뒤에다가 이제 어떤 실행 결과를 붙이는 건데 이 아까 그러니까 v 옵션을 들어가니까 이 문장 자체가 그대로 한 번 더 출력을 해줘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문장이 출력되면서 이 문장 자체도 한번 이거 실행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여주고 그다음 최종 결과가 이렇게 쭉 표시가 되고 근데 아까 X 옵션까지 같이 써볼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ls v 옵션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고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위로 먼저 해석이 되는 그 실행 문장이고 그 플러스가 붙어 있는 건 실제 쉘이 실행하기 바로 직전의 어떤 실행 상태의 문장이라고 보면 돼요. 동시에도 되죠. SV. 예, 맞아요.
근데 지금 X가 V하고 같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뭔지 알았어요. 네. SVF가 뭔지 알았어. 뭐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어쩔 때 쓰는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다시 해제를 하실 수 있고요. 보통 이제 V는 버버스라고 해서 이제 한번 다시 보여주는 형태인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아마 타하고 뭐 XVF 뭐 이런 거 예전에 뭐 문장 어디선가 보셨을 수 있는데 X는 이제 아니요, 타 말고 어디 네. SH 옵션인가 거기서 본 것 같아. 네. 네. 빼기 하고 중복해서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보통은 다 같이 쓸 수 있는 식이 보통 코맨드의 옵션들이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쉘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졸립진 않죠? 쉘 조금 더 계속 조금 더 하는 막 얘기하는데 일단은 쉘의 이제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조금 알아볼 건데요. 아마 OS마다 좀 틀려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 보통 이제 etc 밑에 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파일도 있고 etc에 어떤 특정 rc라고 끝나는 어떤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에 있는 또 점 프로파일 점 보노 어게인 쉘 프로파일 그 다음에 점 배시 rc 이게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여러 가지냐라고 하는 건 이제 실행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OS가 딱 사용자한테 쉘을 딱 던져주면서 어떤 파일들을 쭉쭉쭉 읽어서 너의 쉘의 환경을 만들어 라고 이렇게 진행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용자가 적용할 것들은 이제 etc의 프로파일이나 etc의 배시 rc 이런 파일들을 수정해서 다 모든 사용자들한테 적용을 시켜줄 수 있고 특정 자기가 이제 나는 뭐 요런 패스 혹은 이런 거 좀 놓고 싶어 그러면 자기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그 수정 설정 파일들을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요. 셋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상한 변수도 쭉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서 이렇게 그 환경 파일들을 읽은 다음에 이렇게 맞춰지는 변수도 있을 거고 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변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env라고 하는 게 있는데 set은 뭐고 env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env는 서브 쉘한테도 영향이 가는 변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변수를 하나 뭐 300이라고 딱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서브 쉘을 하나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a라는 변수를 찍어 보려고 하는데 없어요. 이 상위로 이제 종료하고 올라가면 a라는 변수를 찍으면 300이 있겠죠. 근데 이 a라는 변수를 서브 쉘한테도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익스포트하고 변수를 지정을 해주면 서브 쉘에 가가지고 a라는 변수를 딱 보면 자기 자식 프로세스도 그 환경 변수를 값을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env는 그런 서브 쉘에도 영향이 가는 변수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변수들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 했지만 달러라고 하는 변수는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변수고 물음표는 앞선 프로세스의 종료 상태를 알려주고 느낌표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져주는데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뭐냐면 예를 들어 find 해가지고 루트 find 뭐 AAA라는 사용자를 이렇게 딱 지정하게 되면 모든 루트부터 출발해서 파일 AAA가 있는지 쭉 이렇게 뒤지는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 작업이 이제 엄청 오래 걸릴 거니까
그리고 혹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에러 메시지도 쭉 잔뜩 나오고 이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딱 뭔가 동작을 딱 시키면 뭔가 일을 할 텐데 얘를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일이 멈춰요. 그래서 지금 스탑 상태가 되는데 얘가 그 1번 지금으로 이제 관리하는 얘인데 현재 달러 아까 느낌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없는데 얘를 백그라운드로 돌릴 수 있어요. 지금 1번 잡이 1번 그 멈춰진 그 작업 중에 1번이라고 하는 멈춰진 녀석을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BG하고 엔터만 딱 치면 얘는 지금 다시 동작을 시키면서 백그라운드로 돌리는 작업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 시스템에 지금 컨트롤 C랑 컨트롤 G의 차이는 컨트롤 Z는 이제 스탑 상태로 만드는 거니까. 아예 종료. 네. 중단이. 그다음 지금 계속 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좀 파일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 쭉 돌고 있는데 스탑이라는 거는 네. 그냥 그걸 일시 포즈. 표시를 하는 거죠. 퍼즐. 네. 중지. 일시 중지 포즈고 네. C는 완전 이제 그냥.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프로세스 C는 프로세스 종류고요. Z는 그냥 일시 정지. 지금 그러면 다 재개를 시킬 수도 있는 거야. 재개는 어떻게 시켜요? 아, 네. 재개시키는 방법 알려줄게. 아니, BG, 그건 이제 백그라운드로 재개시킨 거고 만약에 저 상태로도 백그라운드 재생 말고 또 다시 또 하는. 예, 포그라운드로 당길 수 있어요. 포그라운드로. 요것만 알았던 것 같아서 네. 표지만. 네, 포그라운드는 이제 포그라운드 당기고 다시 컨트롤 Z에서 포그라운드 거는 이제 컨트롤 Z 누르면 이제 인터럽트 시그널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되고 다음에 얘를 다시 백그라운드로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 쭉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저건도 몰랐어요. 저거는 저는 저런 거 백그라운드 가고 그런 거 쓸 있어갖고 거기 저는 스크린 썼거든요. 스크린도. 근데 이제 만약에 엔드 네. 패턴은 나가면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출력이 0번 그러니까 0번하고 1번 그러니까 0이 입력이고 1번, 2번이 출력인데 1번은 표준 출력이고 2번은 에러 출력이에요. 에러랑 표준을 다 같이 묶어서 싸그리 보낼 때는 이제 앰퍼센트를 써가지고 같이 쓸 수 있어요. 원래는 보통 이제 뭔가를 해서 이렇게 1번을 이렇게 보낼 수 있고 2 이렇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1, 2번을 같이 보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이렇게 명령어를 추가하고 다시 돌릴 수 있구나. 지금 내가 커맨드를 이렇게 쓰면 맞나? 잘못 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보통 이렇게 find bbb 이렇게 쓰는데 내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에러랑 아까 쭉 에러 상태들이 막 어떤 접근 권한이 없으면 에러가 쭉 나왔는데 컨트롤 C 하게 되면 이제 엑시트 시그널이 가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는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아까 백그라운드 아이디를 잠깐 확인할 때 이렇게 나온 거고, 그다음에 아까 변수를 할당하는 방법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변수명은 아까 앞에 지정하고 는 한 다음에 AA는 하고 딱딱딱 하면은 이제 AA 변수에다가 이제 뒤에 있는 값을 붙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주의하실 거는 여기 공백이 생기면 안 돼요. 다른 언어처럼 이렇게 자기 스타일이 있다고 해서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넣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AA라는 이 커맨드가 실행이 되려고 막 찾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반드시 변수명 뒤에 는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변수가 이제 할당이 됐으면 이제 onset으로 만약 필요 없는 변수는 지울 수가 있어요. AA는 아까 BBB에서 AA가 있는데 onset
AA를 하게 되면 내용이 이제 지워지게 되는 거죠. 뭔가를 막 치면은 이 변수의 값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에코의 이 에코라는 문장이 해석이 되면서 요 문장이 대체할 값이 없어서 그냥 빈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달러를 붙여서 변수 값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익스포트를 해서 아까 하위 서브 프로세스에도 특정 변수를 넘겨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약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건 조금 유닉스 옛날에 유닉스에 썼던 거라 조금 뭐 다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몇 가지 확인을 해보면 일단 홈 디렉토리 대문자 홈이 있고요. 그 다음에 IFS는 이제 필드를 구분할 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특수 문자가 뭘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이제 입력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뭐 보도록 하고요. 기타 좀 알만한 게 패스는 이제 콜론으로 구분해 가지고 자기가 명령어 찾을 때 이제 순서를 기록하고 있고, PS1이라고 쓰는 거는 이제 프롬프트 중에 제가 기본 프롬프트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지금 달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PS1 해가지고 여기다가 특수하게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나는 좀 멋지게 쓰고 싶어. 잘못 썼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패스가 막 계속 나오는 거야 앞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PS1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기본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나름대로 구성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PS 뭐 1도 있었는데 아까 뭐 2도 있고 3도 있고 이런데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PS4는 아까 우리 디버그 할 때 앞에 플러스 그거고, 그 다음에 PS2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된 문장일 때 보통 이제 한 문장이 끝나지 않고 이제 계속 이어진다라는 의미로 앞에 표현을 할 때 쓰는 거고, PS3는 이제 나중에 나올 셀렉트 문이 있는데 선택지를 줘요. 선택지에 앞에 표현할 프롬프트고, PWD는 아까 현재의 작업 디렉토리를 알려줄 수 있는 변수인데 얘는 계속 바뀌어요. 이 변수는 자기 현재 위치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변수이고, 현재 어떤 쉘, 그 다음에 터미널, 여러 가지 뭐 랭귀지도 있고 기타 등등의 변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좀 특수한 그 문자들인데, 역슬래시를 하게 되면 이제 역슬래시 뒤에 있는 특수한 문자를 이제 그 문자로 이제 확인할 때 쓸 수 있어요. 달러를 찍고 싶은데 달러를 쓰면 계속 이게 쉘이 뭔가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역슬래시하고 달러 이렇게 하면은 달러가 나오죠. 물론 이제 싱글 코테이션 안에다가 이렇게 쓰면 이 싱글 코테이션 안에는 모든 걸 다 문자로 취급하거든요.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뭐 홈 디렉토리 이렇게 하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다 문자로 취급을 해요. 근데 특수하게 더블 코테이션을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안에서 달러나 특수한 문자들을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 코테이션 있어요. 백 코테이션이 이제 예를 들어 LS하고 나온 이 문장의 결과값을 내가 변수에다가 넣고 싶어요. AA는 백 코테이션하고 LS하고 백 코테이션 이렇게 닫으면 AA의 변수의 내용을 보면 쭉 이렇게 파일 이름들이 쭉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행한 출력 결과를 이용할 때는 백코테이션을 쓸 수 있고 같은 의미로 저거 그대로 들어가요? 아니면은 지금 보면은 네. LS 하면은 이렇게 두 컬럼으로 들어가. 아 이거 이 컬럼을 의미하는 건 이건 이제 이게 내부적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쭉 이렇게 막 돼 있는 요런 게 다 딸려서 들어가지 않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게 이 공백 문자거든요. 탭이나 스페이스가 얘는 공백 문자는 구분을 해가지고 다 이제 내용 알맹이만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보면 알겠네. 근데 나중에 포문에서 보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지금 AA에 들어있는 값을 포 해가지고 다시 넣을게요. 포 해가지고 나중에 뭐 V라는 변수에다가 깜짝이야. V라는 값을 찍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일단은 공백 문자 단위로 이제 끊어졌어요. 지금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정확히 사실 요 역슬래시 스페이스 요거는 원래는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다 이렇게 다 끊어지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원래 지금 좀 앞서 나가지만 이렇게 뒤에다가 LS 이렇게 붙여도 돼요. 그 다음에 저것 때문에 뭔가 갑자기 헤맨 적이 있는 거. 지금 잘못했다. 여기서 왜안 되나? 그냥 지금 이게 보면은 특수하게도 이렇게 문자열로 넘겨줘가지고 이게 합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제 패스라는 의미로서 넘겨주고 싶을 때는 이제 뭐 별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별표 자체가 뭐냐면 얘가 해석을 해요. 현재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찾는 거예요. 별표가 붙으면 모든 파일을 찾게 돼가지고 찾은 다음에 해석된 결과를 이제 포에 이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찾을 때 이제 각각이 구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넘겨지게 돼요. 파라미터가. 좀 특수한 경우지만 뭐 이런 보통 뭐 예를 들어 여기서 A 별표 하면은 A로 시작하는 파일들 리스트 뭐 여기 뒤에다가 etc에 뭐 더하기 하게 되면 etc에 있는 모든 파일 리스트를 V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etc에 뭐 A로 시작하는 파일 리스트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렇게 얘가 파일 목록이 뒤에다가 쭉 붙어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일단은 너무 나가는 것 같으니까 뒤에 또 있어요. 네, 아까 명령어의 어떤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틸드라고 있어요. 틸드 이게 홈 디렉토리를 기본적으로 의미하거든요. 에코에서 틸드 이렇게 하게 되면 에코하고 틸드 자체를 쓰게 되면 틸드 자체가 이제 이런 홈 디렉토리를 의미해서 cd하고 틸드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홈 디렉토리로 가겠죠. 혹은 사실 그냥 cd만 치고 엔터 쳐도 홈 디렉토리를 가긴 해요. 근데 다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그 사용자 아이디를 쳐주면 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가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틸드 플러스 하게 되면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풀 패스가 나오고 이전 작업 디렉토리는 빼기.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어디 갔다가 다시 cd하고 빼기하고 엔터 치면 이전 디렉토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또 cd 빼기 하면 또 그 전 왔다 갔다 우리 TV의 이전 버튼 것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계산식이 사용이 돼요. 이제 계산기 역할의 기능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이 쉘마다 약간 특징이 있는데 아까 본쉘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이 좀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고 다른 외부 코맨드를 이용하는데 여기서는 아예 내부적으로 소가로 두 개를 이용하면 그 안에 계산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식의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해서 이용할 수 있고 혹은 이제 그 계산식 안에다가 변수를 써가지고 변수에다 할당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줄에서는 1 플러스 1의 어떤 결과의 값을 a에다가 집어넣으니까 2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a라는 변수 안에다가 아예 2 곱하기 2의 값을 바로 그 선술식 안에서 집어넣어주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얼라이어스 기능이 있는데 할리어스. 네. 그래서 저희가 별명을 지을 수 있어요. 어떤 특정 문장 그 문자열을 저희가 자주 쓰는 뭐 dk 하게 되면 df-k를 이렇게 호출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조금 우선순위가 높아서 얼라이어스를 지정하면 커맨드 해석에 조금 저희가 잘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뭔가 변수를 할당하는데 사용자한테 물어보면서 할당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A라는 변수 그냥 이렇게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너 입력 장치한테 물어볼 때 read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read하고 A하고 엔터를 땅 치면은 뭔가를 입력하면 입력된 값이 이제 그 변수에 반영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read하고 보시면 변수명 뒤에다 물음표 한 다음에 어떤 값을 지정하면 물음표하고 뭐 이름은 물음표가 들어가서 이게 안 되네. 동작이 안 되네. 사실 이게 콘쉘 만드나? 다시는 콘쉘 만드네요. 그러네요. 콘쉘에서 만드네요. 네. ZSH에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특이한. 네, 많이 왔습니다. 이제 또 보면 FD라고 하는 게 있는데 FD는 파일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앞에서 우리 0번, 1번, 2번이 하나는 0은 입력, 1은 출력, 2는 뭐 에러 출력 이렇게 기본적으로 터미널이 열려지면 할당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할당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샘플 문장들 한 번씩 해석을 해볼까요? 네, 여기서 한번 어려운 문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석이 잘 안 된다. 여기서는 나중에 나올 그랩이라는 문장을 썼고 뒤에 보면 이렇게 꺽쇠 이렇게 이걸 썼어요. 이걸 뭐라고 불렀더라? 리다이렉트였던 것 같기도 한데 리다이렉트 이 문장을 오른쪽으로 뾰족한 걸 쓰게 되면 얘는 앞에 아무것도 안 쓰면 1을 쓴 거나 같아요. 그래서 표준 출력을 이쪽 파일로 보내라 라고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ls하고 엔터를 딱 치면 나오는 이 목록을 ls하고 꺽쇠를 지정하고 out.list 이렇게 짱 했다. 그러면
원래 터미널에 있는 그 터미널 디바이스로 보내야 될 문자열을 대상 파일을 저쪽에다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방금 썼던 내용은 사실 여기 앞에 1을 쓴 거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1번 출력으로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얘를 돌리는 거고, 만약에 LS하고 뭔가 막 문장을 이렇게 막 쓰면 파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표준 출력은 이렇게 리다이렉트 했지만 에러는 그대로 그냥 아직까지는 계속 터미널로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죠? 에러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out.error라는 파일에는 에러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1번 채널을 어떤 파일, 2번 채널을 어떤 파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뭐 3번, 4번도 있냐? 그걸 설명하는 게 이제 요 문장들이고요. 자기가 숫자를 지정해서 특정 파일을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보면은 네. 방금 파일 지금 out.error의 파일의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exec하고 보면은 여기 파일 디스크립션 제가 할당할 번호랑 그 다음에 꺽쇠 이렇게 리달릭을 쓰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뾰족하게 하게 되면 내가 입력하는 형태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파일을 자기가 읽기 용도로 오픈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3번 채널로 통해 가지고 내용을 out.exe 이 에러 파일을 읽기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3번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서 리드를 쓰면 되겠네요. 리드 꺽쇠 한 다음에 한 줄을 읽어볼까요? 여기 한 줄이 읽혀진 거예요. 거기 그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럼 다음 줄이 또 읽어졌죠. 아직 그 파일 디스크립션은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파일을 오픈을 했고 거기에서 한 줄 한 줄 지금 당겨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리드 하면은 이제 됐죠.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프로세스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프로세스가 아니라, 프로세스는 자기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저 상태에서 저 파일을 지우려고 그러면 못 지우겠네요. 파일을 열고 있는 상태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방금 읽기 용도로 오픈을 한 거고, 반대로 이제 4번을 뭐 여기서는 만들어서 쓰기 용도로 해놓고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파일을 쓰는 용도로 이렇게 썼네요. 해볼까요? 예를 들어 요 지금 문자열을 그냥 특정 파일로 아까 exe 그 다음에 4번을 쓰는데 리다이렉트를 여기다가 out. 똑같은 파일로 텍스트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4번에다가 뭔가를 쓰면은 이 out.txt로 가는 거예요. 현재 out.txt 내용을 보니까 아직 없어요. 근데 에코하고 뭔가의 내용을 이 4번 채널 이렇게 이렇게 붙였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일단 들어가네요. 그래서 한 줄을 더 보내면 두 줄이 생기고, 네, 이게 이제 어떤 터미널 하나 딱 집어넣고 그 터미널 디바이스에다가 막 써주면 또 옆 창에서 이렇게 쭉 보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창에다가. 그러니까 남의 창에 이제
같이 로그인해가지고 이렇게 막 장난칠 수도 있는 거고. 여튼 그렇게 입력과 출력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닫을 때는 클로즈를 하는데 이렇게 EXEC 3 빼기. 어렵다.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어렵네. 잘못 썼어요. 빼기 4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됐네요. 자, 이런 기능이 있었네요. 저도 감회가 새롭네요.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을 딱 실행을 했는데 입력을 뭔가 뭐 Y 누르고 뭐 물어보고 또 Y 누르고 accept 뭐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걸 미리 다 입력을 집어넣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 문장에서 해석을 하면은 이제 어떤 패키지를 추가를 하는데 패키지 딱 추가할 때 쭉 뭐 설명을 하면서 Y를 누르면 이제 설치가 되는 거예요. 막 그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이제 Y가 2번 이제 입력을 짝짝 시켜 놓으면은 실행이 되고 저기 end input 요거는 이제 자기가 사용자 나름대로 이름을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필요할 때 한 줄 한 줄 사용이 되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컨트롤 C 뭐 시그널 얘기를 했는데 트랩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컨트롤 C 뭐 눌렀을 때 컨트롤 C를 작동 못 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돌고 있는 동안에 컨트롤 C 눌렀는데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지금 트랩하고 그 안에 해석할 그 명령어들을 쭉 넣어놓고 뒤에는 이제 시그널 그 식별 값들을 넣어주면 돼요. 인터럽트 시그널이랑 큐트 시그널이 왔을 때 그걸 받게 되면은 저 문장을 쭉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예를 들어 스크립트 중지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아마 시그널 하면 되게 무섭게 다가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킬 시그널을 많이 주로 쓰다 보니까 킬이나 할 수는 있는 거죠. 킬은 가능하죠. 킬은 킬 중에도 또 완전히 그러니까 큐트 말고 이제 킬은 강력한 시그널이라서 킬은 OS 차원에서 종료를 해주죠. 자, 그 다음에 if 문장이 있습니다. if하고 지금 여기 대소문자 변했는데 소문자 if예요. if하고 어떤 명령을 주고 그 다음에 then 그 다음에 어떤 문장들 그 다음에 if의 끝은 fi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if를 쓰는 형태가 되는데 자 앞에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 종료 상태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죠? 0이 성공이라는 거. 자 다시 보면 자 아까 if 해가지고 자 그냥 s 거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마지막에 영향. 이렇게 딱 되면 LS가 되고 나서 마지막에 O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만약에 LS하고 뭔가 쫙 이상한 명령을 썼어요. 그러면 O가 출력이 안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 if 다음에 커맨드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맨드의 종료 상태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종료 상태가 0,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어떤 명령의 명령어가 되게 정상된 그쵸. 명령어니까 명령어의 결과가 얘가 잘 끝났으면은 끝났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특이하다. 얘 if를 무슨 이상한 커맨드를 썼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용하는 식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어디에서 이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했지만 뭐 지금 그 전에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죠. 어떤 특정 한글이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딱 쓸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if 해가지고 네임이 고르가 잠깐만요. 이게 본쉘하고 콘쉘 여기 대괄호 1개짜리하고 2개짜리가 좀 틀린데 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대괄호 2개짜리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2개짜리는 는도 가능해요. 근데 1개짜리는 는이 아마 안 될 거예요. 되네. 되네. 안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대괄호를 아예 빼면은 안 될걸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할당이 지금 되는 거겠죠. 이게 뭐 문장이 아니, 나도 저거 해봤던 거 같아. 네, 이제 이 대괄호가 갑자기 웬 대괄호니 할 수 있는데 대괄호의 의미는 테스트라고 하는 어떤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하고 다시 네임이 한개 바뀌어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종료 상태를 보면은 0이죠. 근데 뭔가 이상한 걸 쓰고 종료 상태를 보면 뭐야? 이게 2개를 넣어야 될 것 같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제가 지금 그거 지금 한 줄에 넣어야 되잖아요. 테스트하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0 아닌가? 에코 달러 물음표는 0 아닌가? 테스트가 아니었나? 왜 안 되는지. 신기하네. 테스트 문장이 맞는데 그냥 이거 해볼게요. 테스트하고 30이 아, 32라고 같냐 이상한 얼토당토하는 문장을 써보면 얘가 틀리다. 커테이션도 그 변수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네. 잠깐만요. 맞네. 커테이션 같이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테스트하고 이렇게 문장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0하고 이렇게 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대괄호를 쓰게 되면 그 테스트 문장을 뭔가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와, 이게 그러니까 변수에 코테이션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그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와, 이런 거 이건 조금 어떻게 알아? 이런 거 어떻게 알아? 네. 맞네. 아까 그러면은 이게 됐겠네요. 테스트 달러 네임 2개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문자로 인식한다는 뜻이네. 어떤 변수를 선언할 때 무조건 문자를 그러니까 이것도 익명 변수인가? 그러면 익명으로 돌아가는 건가? 그럼 CCL 같은 경우에는 익명이 변수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 꼭 테스트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이렇게 쓰면은 어떤 커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그 상태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요거 자체도 이제 이런 종료 상태를 갖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if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문장을 사용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해볼까요? 30이 5보다 크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30이 5보다 작냐? 그렇죠? 이렇게 이런 형태도 종료 상태를 갖는다. 그러니까 산술식도 어떤 종료 상태를 갖는다. 산술식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if의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if 해가지고 이제 어떤 종료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제 4가 5보다 크냐? 그러면 5. 그렇지 않으면 XX. 적당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 부문을 보시는 시각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괄호 이렇게 두 개를 쓰게 되면 조금 좀 확장을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리고 특정 어떤 옵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뒤에 있는 값이 문자열이 내용이 있냐 없냐, 아까 우리가 어떤 특정 변수 막 써도 이 변수가 할당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Z 옵션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로가 아니냐, 제로냐를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한 모르는 변수를 막 이렇게 썼다 그러면 0이라고 하는 건 이 변수가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당이 안 됐다 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뭔가 내용이 이렇게 없으면 할당이 안 됐는데, 뭔가 내용이 쭉 있는데 있으면 이제 네, 그렇죠. 제로냐 물어보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반대로 뭐 n 옵션도 있고 그러는데 뭐 이런 건 필요에 따라서 보시면 되고, 다음엔 달러하고 숫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포지셔널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에코하고 달러 제로 하게 되면 현재 쉘이 실행했을 때 그게 쉘의 커맨드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다른 뭐 함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튼 포지셔널 그 파라미터의 스크립트명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고, 1번은 첫 번째 아규먼트, 그다음에 9는 아홉 번째 아규먼트, 10을 쓰려고 하면 10이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괄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2라고 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중괄호는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달러하고 홈 이렇게 하게 되면 에코하고 그냥 홈하고 똑같은 의미가 돼요. 이게 만약에 홈 여기 뒤에다가 뭔가 내용을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홈을 구분을 딱 할 수 있게. 써주는 게 좋죠. 쓰면은 이제 좀 안전하죠. 근데 그렇기도 하고, 또 이게 쓸 때가 예. 그거는 거의 이런 경우는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으니까 써야 될 거고, 보통 경우는 유의할 게 이게 따옴표를 붙이냐 안 붙이냐도 의미가 있어요. 따옴표를 붙이면은 내부적으로 이 에코라는 문장이 넘겨질 때 그 파라미터 값이, 연산이 돼서 그러니까 첫 번째 파라미터 값이 무조건 홈의 결과가 아무리 뭐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포함해서 넘겨지는데, 만약에 이걸 따옴표를 안 붙이고 이렇게 가게 되면 만약에 홈이라는 변수가 공백이 쭉쭉쭉 있다고 치면 걔는 별도로 하나씩 인자가 넘어가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따옴표가 붙이면 이 안에는
공백 문자도 포함해가지고 첫 번째 인자로 에코한테 넘겨준다. 근데 없으면 만약에 저 변수 안에 스페이스나 탭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게 각각 인자로 구분이 돼가지고 넘겨진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샵이라고 있는데 이건 인자의 개수. 그래서 고 $샵 하게 되면 현재는 이 본 어게인쉘 실행할 때 아무것도 안 넣어서, 만약에 아까 우리 스크립트 좀 들어가서 이번에서 지금 여기에다가 아까 지웠네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됐고 뒤에다가 $샵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그래서 스크립트 01 실행을 하면은 0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0. 근데 뒤에다가 ABC 이렇게 입력하면 3이 나오죠. 여기 뒤에 파라미터 인자의 왜요? 개수가 0은 이제 없을 때, 인자 수가 없을 때. 앞에 거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0을 사용했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 프로세스 이름이니까 그게 빼고 이제 실제 이 파라미터로 의미 있는 파라미터로 넘어갔던 거의 개수는 그러면 SH 파일명은 어떻게 할까요? 파일명, 네? 파일명을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0 쓰면은 되는 거죠. 걔는 다시 아니야? 아니죠. 만약에 이제 이게 서브쉘로 실행이 되면 얘는 이제 스크립트의 역할로 이름이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걔 빼고 파라미터만 연계구나. 네,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어떤 스크립트에다가 입력을 시킬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변수로서 인자의 개수를 알 때는 샵, 그리고 인자 전체를 그 목록에다가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별표.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지우고 이제 여기서 별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 내용인데 실행을 딱 하면은 A, B, C 이렇게 딱 입력하면 이렇게 $별표 자리가 이제 A, B, C가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이용을 하는 형태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변수에다가 이렇게 값을 딱 집어넣고 뭐 예를 들어 겠다 이 내용을 이제 실행을 하면 A, B, C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보통 네. 포임 쓰면은 공백 단위로 다 스페이시 되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아까도 네, 공백 문제 그쵸.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만약에 여기다 따옴표를 붙여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번만 해봐. 어떻게 될까요? 스크립트 01 ABC 하면 그쵸. 이게 해석은 딴딴딴 이렇게 나눠줬지만 따옴표가 되니까 걔가 하나의 마지막 또 한 번 더 묶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심오한 또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 주제를 한 이유로 있다가 얘기해 줄게요. 좋게 써먹을
나쁜 짓을 하는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거 갖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해. 아니 다 필요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진짜 필요하고. 뭐 지금까지 하는 건 큰 문제 없으시죠? 예. 네. 자, 그리고 아까 방금 달러 샵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아규먼트 카운트, 필요한 아규먼트 개수가 만족하는가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골뱅이 해가지고 가로 안에다가 이렇게 파이프 문자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 안에 포함이 되냐 뭐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04, 06, 09, 11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자, 쉘 조건 아까 우리 테스트 문장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러 조건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 이렇게 두 개를 써가지고 엔드문 앞뒤가 이렇게 엔드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엔드의 의미 아시죠? 엔드, 오와 not 이런 거. 엔드는 이제 두 조건이 다 만족을 해야지만 이제 true가 되는 거고, 앞에서 한 조건이라도 false가 되면 뒤에는 보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LS하고 뭐 이렇게 쭉 한 다음에 %하고 이렇게 땅 하면은 뒤에 문장을 실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무조건 뭔가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에러가 났을 때는 실행을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폴스가 됐으니까 뒤에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정상적인 문장이라면 HHH는 그 표현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에러가 났을 때를 뭔가 산정해가지고 문장을 구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뭐 아마 예전에 펄 스크립트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not 느낌표.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을 인버스 할 수 있고,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케이스 뭐 아시겠죠? 보면 어떤 값이 이 패턴 안에 포함이 되냐? 그러면 그 문장을 실행해 주는 거고. 꽤 길죠. 원래 이게 예전 썬에서 진행할 때는 이게 한 5일짜리 프로그램인데 썬 마이크로 시스템. 오라클이죠? 지금 오라클 중에서 예. 약간 스팟 시스템. 어디서 강의를 하셨었어요 이거를? 예, 예전에 솔라리스 기술이 분석이었잖아요. 솔라리스였죠. 어쩔 수가 없어서 그걸 공부했던. 그리고 이제 뭐 폼은 아까 계속 쓰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포하고 변수명, 그다음에 in 다음에 이렇게 쭉 내용, 그러면 이제 변수에 채워지면서 do와 don't 사이를 한 장씩 계속 도는 거고. 포가 두 가지 아니야? 아 밑에 있구나. 지금 같은 이렇게 쭉 한 줄을 이렇게 계속 파라미터를 넣을 수 있다. while 문장은 while 다음에 아까 명령 형태, 아까 if와 같은 형태로 커맨드를 주면 그게 정상인 동안에는 계속 do와 don't 사이를 돌아가는 문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계속 돌릴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while 한 다음에 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헐 완전. 빠빠빠빠 계속 돌겠죠. 그래서 뭔가 이 안에다가 또 슬립을 잠깐 1초를 주면은 1초 단위로 뭔가 하는 행동이 쭉 나오겠죠. 그래서 뭔가 1초 주기로 뭔가를 시킬 때 그런 가끔 막 TV 드라마에서 뭐 하는 것처럼 막 하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여기다 글자 대충 쳐갖고 만들어갖고 저걸 돌리고 있는 거지도. 그래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여기서 LS 뭐 WPF로 다 만드는. 제가 아시는 업체에서 그거 해요. 모든 드라마 외주 다 영화나 외주라서 그 드라마 이제 콜링 같은 거 할 때 그뭐 컴퓨터 뭐 핵심 장면 나올 때막 매트리스 같이 쭉 올라가.
WPF로 윈도우 WPF로 다 만들어. 아, 그걸로 만드시구나. 그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독점해요. 어, 근데 그래요? 지금 인도 애들이 그거 하고 있어서 또 따라가고 경제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해킹하는 것 같은 뭔가 화면을 네. 보증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라이센스 문제가 있어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에 윈도우 화면이나 맥 화면을 못 써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만들어요. 아, 별도로 그냥 네. UI 비슷하고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윈도우 화면이 딱 영화 같은 거 찍었다 그러면 MS에서 저작권으로 전화를 해요. OS를 또 네. 그래서 못 쓰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한동안은 막 썼어요. 그걸 모르고 막 썼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좀 벌어서 그거를 한국 제가 아시는 분이 그거 한국에서 PF로 다 만들어 주는데 전 세계 독점했었어요 한동안. 야, 10년은. 인도 애들이 갑자기 치고 나가갖고 밥벌이를 못 하고 있지.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뭐 이렇게 하면 6번 뭔가 돌릴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뭐 여기서 이제 화일에 이제 키보드를 입력할 수 있는데 화일에서 리드에서 뭐 V를 이렇게 하고 뭐 V 이렇게 그냥 출력만 딱 하게 되면 뭔가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면 그게 이제 화일문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리드는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되면 이제 성공이 되면서 화일문을 한번 타고 두와 돈을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입력이 계속 반복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이제 화일의 리드가 꼭 이렇게 입력 장치를 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 특정 파일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쭉 파일의 내용이 있는데 이 문장을 한 줄 한 줄 읽어다가 뭔가를 쓰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리드하고 while 한 다음에 문장이 그러니까 리드가 이 끝나는 조건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을 때 end of 파일이 됐을 때 저 end of 파일이 됐을 때까지니까 만약에 아까 V하고 do 뭔가 다운 이렇게 대괄호를 붙이는 형태로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점점 더 원하는 기능들이 나오고 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이제 돈 뒤에다가 이 리다이렉트 왼쪽으로 한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파일명을 딱 입력을 하면은 그 파일을 아까 오픈해서 그 라인 한 줄 한 줄이 이제 V라는 변수에 채워지면서 돌기 때문에 앞뒤로 이제 이렇게 대괄호가 씌워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로도 입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until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비슷한데 대신 이제 그 문장이 되면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거고 while의 이제 무한루프 형태. 만약 무한루프 안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조건이 생겼을 땐 브레이크문을 써서 이제 빠져나가실 수 있고요. 컨티뉴 문이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조건으로 되돌린다거나 혹은 for에서 쓰게 되면 패스하고 다음 문장 그 항목을 땡겨올 때 쓰는 거고 셀렉트 좀 특이한 아마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셀렉트 하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뒤에 있는 리스트를 쭉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너 1번부터 3번 중에 뭘 고를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신기하니까 한번 해볼까요? 뭐 초이스 뭐라고 할까? 애플, 삼성, S 이렇게 딱 하면은 뭐 고를래? 그래서 저희가 고르면 딱 고르면 이제 그 값이 이제 두와 돈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체크도 있어요? 여기 이제 아까 근데 PS3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할까요? 잠깐만 물음표가 들어가가지고 빠져나갈 때는 뭐 컨트롤 C를 눌렀지만 컨트롤 D 누르셔가지고 엔드 파일을 넣어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제가 잠깐 준서 잘못 먹었구나. PS3 해가지고 싱글 코테이션 할게요. 와. 이렇게 해놓고 셀렉트 문 들어가면 이제 앞에 프롬프트가 와스론이 바뀌었죠. 그래서 되게 많더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근데 지금은 한 번 안 되고 계속 네, 계속 네. 돌려. 한 번만 되게 하려면은 그 엔드 파일을 이렇게 코드 안에 넣어서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뭐 아까 에코하고 여기서 했는데 네. 네, 여기서 거기서 브레이크를 네, 브레이크 아, 이렇게 해놓고 돌리면 빠져나가겠죠. 네, 그렇게 셀렉트 문이 있고 많이 왔네요. 아까 포지셔널 파라미터 잠깐 얘기했는데 보통의 경우는 아까 스크립트 실행할 때 뭔가 입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파라미터를 자기가 이 쉘에다가 직접 현재의 쉘에다가 그 포지셔널 파라미터를 딱딱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set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자 set하고 그냥 A, B, C, D, E, F, G 이렇게 딱 하고 에코하고 만약에 O 하면은 이제 다섯 번째 인자에 있는 E가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에코하고 3 이렇게 하면 이제 세 번째 C가 나오고, 에코하고 달러 별표하면 다 나오고, 에코하고 달러 샵하면 현재 개수 나오고, 시프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 시프트를 하고 나서 달러 샵하면은 한 개가 빠졌어요. 네, 그쵸. 한 개를 이제 한 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제일 첫 번째 걸 이렇게 하나씩 땡겨서 쓰는 거예요. 네, 다시 전체를 하나 이렇게 땡겨올 수 있는. 또 시프트 하면 B 사라지고. 그쵸, 맞아. 그렇죠? 계속 시프트 하면서 이렇게 쭉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그 시프트 하면서 계속 그 아직까지 달러 샵, 그러니까 얘가 달러 샵에 이게 그 소괄호를 하게 되면 이 산술식이 들어가는데 식은 특징이 뭐냐면 0이 아니면 참이에요. 걔는 C 프로그램에서 우리 보통 0이면 폴스가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0이 아닌 값이면 얘는 참이 돼가지고. 코볼의 메모리 변수 같은 거. 네, 그래서 쭉 시프트를 하면서 떨어뜨리기 하면서 계속 변수 값을 하나씩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지금 빨리 하고 있는데 괜찮죠?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냥 펑션 하고 이거 함수명. 펑션이라고 안 써도 되지 않아요? 쉘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쉘마다 틀린 거예요? 보통은 이 타입 def 해가지고 f 옵션을 써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많이. 그래서 이제 자, 뭐 아까 a란 펑션이라고 하는 요거 이렇게 달러 제로 달러 대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펑크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펑크. 얘는 이제 함수로 동작하니까 쉘 자체 안에서 소화를 하는 형태라서요. 약간 스크립트로 해서 스크립트 명이 이제 실행이 됐는데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네요. 예전에 뭐 펑션을 꼭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나는 입력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가능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 이건 안 되나? 세월이 흘렀네요. 좀 본어 게인 쉘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본쉘로 들어가면 좀 될 수도 있어요. 본쉘은 무조건 될 거예요.
이렇게 안 썼나? 가로. 아 이렇게 썼나? 기억이 안 나네. 이거는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보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바로 넘어갔습니다. 예, 저렇게 제 친구들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CLI가 되는 거는 다 제 친구들 아니에요? 그쵸? 그냥 뭐 내가 뭘 만들어서 파이썬으로 네. 뭔가 만들어서 돌려도 제 친구고. 그쵸? 그 다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이제 C 프로그래밍을 뭐 한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갑자기 샵 인클루드 std 그다음에 h 빼고 해야 되지. 네? GCC 아니야? 그래서 이제 리턴 제로 보통 이용은 이렇게 C 프로그래밍을 하잖아요. 이제 실행 파일을 하나 만들고 되게 상세요. 이렇게 오래 걸리니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실행이 끝나고 종료 상태는 1인 그런데 이제 만약에 리턴을 뭐 주겠다 말 1로 10%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했다. 여기는 그러면은 깜짝이야 뭐지? 10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 이제 마지막 최종 메인이 이제 종료할 때 종료 상태의 의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고. 이게 뭐 하려고 이걸 했지?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코맨드 라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쉘 친구들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이거는 알아두면은 나중에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 그 명령들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이거 CLI 명령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격가지로 지금 들어가면은 제가 지금 코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통의 용어는 뭐 GCC 뭐 컴파일 작업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AAA A다 나오시 이렇게 나오는데 CC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이 파일은 이렇게 실행 권한 있는 실행 이미지고 이게 M1이라 ARM64가 뜨는구나. 그 다음에 보통 메이크라고 M1이 네. 지나보구나. 컴파일이 좀 느린 것 같아요. 근데 메이크 하게 되면 메이크 혹시 아시죠? 그대로 메이크. 그게 이제 메이크 파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 그 타겟을 완성을 할 때 필요한 뭐 입력 그 파일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특별하게 메이크 파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걔가 알고 있는 매크로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까 지금 타겟을 만약 헬로우로 이렇게 하게 되면 헬로우라는 실행 어떤 타겟을 만들려고 딱 봤을 때 자기 디렉토리를 딱 뒤져보니까 헬로우.c가 있어. 그러면 .c는 내가 cc를 이용해서 컴파일할 수 있으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패턴을. 그래서 아까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는 거고. M1이라고 그러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녹화 중이라 아마 좀 더 느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쉘 친구 중에 첫 번째 나온 녀석은 나오기 전에 일단 자주 사용되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거, 정규 표현식을 얘기를 드리기 전에 한 10분 쉬는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괜찮아요?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닐까? 주말에 갈 데가 없어요. 밥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서 그렇지. 네, 아이고, 밥을 먹으러 갈 데가 없어지는 게 문제예요. 이거는 저희 5명이랑